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날도 좋고, 이렇게 꽃도 피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햇살도 좋은데, 괜히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몸도 아픈 것 같고, 아, 친구도 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행복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는 일 많으셨나요? 기분은 어떠세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쁜 봄날입니다. 토론토도 이제 봄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벌써 햇살이 따뜻하고요. 기분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온도도 이제 한낮에 한 6도, 7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아직 바람은 불어서 좀 코트는 입어야 되지만 벌써 햇살의 느낌 아닌 느낌 있잖아요. 봄 느낌이 물씬 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요, 무조건 행복할 것, 그레첸 루빈이 지은 1년 12달 내 인생을 긍정하는 그런 행복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책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행복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저 오늘 이 책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행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조건 행복하기. 나는 막연하게나마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늘 기대해왔다. 언젠가는 머리카락 꼬는 습관을 고치고 말 거야. 운동화만 줄기차게 신는 습관도 버리고 매일 똑같은 음식 먹는 것도 그만둬야지. 친구들 생일도 챙기고 포토샵도 배우고 섹스피어도 읽어야지. 더 많이 웃고 즐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박물관에도 자주 다니고 언젠가는 운전을 즐기게 될 날도 오겠지. 그러던 4월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내가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 빗방울이 부딪히는 시내버스 창밖을 내다보던 나는 불현듯 세월이 미치듯이 멀리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대체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게 뭘까? 아,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동안 나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물론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여건은 두루 갖추고 있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키 크고 잘생기까지 한 내 하나뿐인 사랑 제이미와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짜리와 1살배기 2딸도 있었다. 또한 나는 변호사면서 작가로도 활동 중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 뉴욕에서 부모님과 여동생, 시부모님과 살갑게 지내고 있었다. 좋은 친구도 있었고, 아직은 머리를 염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젊고 건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남편이나 케이블 설치 기술자 등을 비난했고, 업무상 사소한 차질이라도 생기면 크게 낙심하기도 했다. 오랜 친구들에게 소홀해지거나 쉽게 화를 냈으며 갑작스러운 슬픔, 불안감, 무기력감,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 등을 느끼기도 했다. 뿌옇게 습기 찬 버스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길을 건너는 2개의 형체가 들어왔다.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우산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눈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고 다른 손으로는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가 앉아있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그 광경은 내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주었다. 저게 바로 나야. 내가 바로 저렇게 살고 있었다. 내게도 유모차, 전화기, 자명종, 아파트, 이웃 등이 있고,
그 순간에는 공원 건너편에서 같은 구간을 왕복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매사가 불만족스러웠고 심지어 타인에게 불신의 감정까지 느끼는 일종의 중년기 불만 증상을 겪고 있었다. 이게 정말 나야? 아침 신문을 집어들 때나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읽을 때 나는 종종 묻곤 했다. 이게 정말 내가 맞는 거야? 데이비드 번의 노래 Once in a Lifetime, 일생에 단 한 번처럼 가끔씩 이건 나의 아름다운 집이 아니야 라는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무언가에 대해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스스로 대답했다. 그래, 맞아. 뭔가 빈 듯한 허전함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데도 내가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지 잊은 적은 없었다. 나는 자주 한밤중에 깨곤 하는데 그럴 때면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이불을 돌돌 말고 자는 남편과 푹신한 인형에 둘러싸여 곤히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곤 한다. 나는 내가 원했던 거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소한 불만과 스쳐 지나갈 위기에 압도당해서 어쩌지 못하는 일과 싸우느라 지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현재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싶진 않았다. 작가 콜레트의 말은 오랫동안 내 뇌리에 살아있었다. 아,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조금만 일찍 깨달았더라면.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나 크나큰 재난을 당한 후에야 과거를 돌이키면서 그땐 정말 행복했어. 그 사실을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도록 나 자신을 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친구로서의 나의 모두 지탱해 줄 만한 수준 높은 규범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사소한 마찰을 좀 더 넓고 초월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골머리에 있던 탓에 치약사러 가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뻔했다. 판에 박힌 일상의 틀에다 인생의 고상한 목표를 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버스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빠르게 흘러가는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시도라도 해봐야 해 라고 난 생각했다. 여유가 좀 생기면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해봐야겠어. 하지만 내겐 여유란 없었다. 쳇바퀴 돌듯 바쁜 일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만약 진심으로 행복 프로젝트를 시도해보고자 한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는 길밖에 없었다. 나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섬에서 매일 아침 조개 껍질을 줍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며 고상한 양피지에 일기를 쓰고 있는 나를 잠시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 당장 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우선 모든 것을 익숙하게 보았던 렌즈를 바꿔 끼워보자. 이 모든 생각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동안 나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내가 마땅히 행복해야 할 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스스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내 삶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의 한 해를 투자해보리라고 결심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땅히 행복해야 할 만큼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가? 이만큼은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행복한 건가? 행복한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것이라고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마땅히 행복해야 할 만큼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바로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시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속에 막 일어나서 여러분의 행복을 막 응원해주고 기쁜 일과 웃음이 막 터져나오는 일이 많아지고 상상치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